안녕하세요. 저는 약진 오빠들의 임성용 약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비타민 B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타민 B군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효능과 효과는 정말 잘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비타민 B군을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부작용이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약을 복용하거나 어떤 영양성분을 복용할 때 그런 약들의 부작용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약에 들어있는 인서트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듯 어떤 약을 개봉하면 그 안에 작은 종이가 보통 들어있고요. 그 종이를 우리가 인서트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그 인서트 페이퍼에는 그 약의 효능과 효과, 그리고 용량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통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의사항에는 보통 이 약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약물을 복용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서트 페이퍼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인서트 페이퍼를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일단 글자도 굉장히 작고 어려운 단어들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비타민 B 제품 중에 가장 대표 주자죠. 바로 아로나민 골드에 들어있는 인서트 페이퍼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면서 비타민 B군의 부작용과 주의사항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다 읽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 딱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레보도파란 약이에요. 레보도파란 약은 일반적으로 파킨슨 치료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레보도파란 약과 비타민 B군 중에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이 피리독신은 레보도파의 대사를 촉진시켜야 됩니다. 대사가 촉진된다는 것은 곧 빠르게 약물이 분해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원하는 파킨슨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레보도파 같은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라면 비타민 B군의 복용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즉 전문가와 한번 상담 후에 약을 복용하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당연히 어떤 질병을 치료할 목적이나 어떤 이유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약물의 복용이 분명히 그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옥살산 요증 환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 많은 옥살산이 소변으로 나온다는 뜻인데요. 즉 소변에 다량의 수산염이 여기서 옥살산입니다. 이 배설되는 상태예요. 이는 사실 비타민 B군과의 연관성보다는 보통 비타민 C와의 연관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비타민 C는 이런 옥살산의 전구체예요. 따라서 이런 고옥살산 요증 환자가 비타민 C를 복용하게 되면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라면 보통 이런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종합영양제는 피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비타민 B군 영양제라 할지라도 비타민 C가 이제 들어있지 않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옥사산 요증에 대한 주의 문구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 있는 여성, 수유부, 미숙아, 유아. 당연히 임산부나 수유부는 본인이 먹은 것이 태어난 아기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꼭 이런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역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통풍 환자와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통풍 환자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군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3, 니아신이에요. 이 통풍 환자가 그 중에서도 활동성 통풍 환자가 이 니아신을 복용하게 되면 니아신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유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활동성 통풍 환자들은 니아신을 복용했을 때 다시 통풍 발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또는 증상이 더 악화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는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라고 하는데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는 비타민 B군보다는 비타민 C와의 연관성이 더 큽니다. 보통은 하루 권장량의 한 10배 정도 되는 1000mg 정도의 비타민 C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신장 결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역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다음 증상이 있을 경우
위부 불쾌감, 설사, 변비, 발진, 발적, 구역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약물의 복용을 일단은 중지하는 게 맞겠죠. 다만 이는 역시 비타민 B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약이든 보통 포함되는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약의 투여에 의하여 생리가 예전보다 빨라지거나 양이 점점 많아질 수 있으며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 역시 비타민 B군보다는 비타민 E에 좀 더 지분이 높은 내용이에요. 보통 비타민 E는 일반적으로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출혈이 생기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타민 E가 포함된 제품들에는 대부분 이런 주의사항이 명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에스트로겐을 포함한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여성 또는 혈전성 소인이 있는 환자가 비타민 E를 복용할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역시 비타민 B와는 연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피임약을 먹게 되면 보통 우리 혈액에 응고되는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혈전이 생길 수 있고요. 혈전이 생긴 상태에서 비타민 E를 복용하게 되면 늘어난 혈류량 때문에 혈전이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역시 임상적으로 입증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고용량의 비타민 E를 복용했을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일반적인 비타민 B군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E의 용량은 그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구용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타민 E의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장기간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역시도 비타민 B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수용성 비타민은 인체에서 내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고용량을 먹더라도 필요량 이상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필독신은 1일 500ml에서 2g 정도의 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감각신경병 또는 신경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비타민을 복용하시려는 분들이 복용을 하지 않고 약국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는 비타민 B6가 들어있는 영양제는 역시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타민 B6를 고함량 장기간 복용하면 신경 독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 맞아요. 따라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 역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비타민 B군 제품에는 필독신의 용량이 이 정도로 과용량으로 들어있는 경우는 역시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량에서 이 정도의 독성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폴산, 이건 엽산이에요. 엽산이 부족한 환자에게 비타민 B12를 1일 10마이크로그램 이상 투여할 경우 혈액학적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엽산과 비타민 B12, 코발라민은 조혈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해지거나 두 가지 모두 결핍이 되게 되면 혈액학적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에게 엽산 결핍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인서트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비타민 B군은 일반적으로 크게 부작용이 알려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든가 특정 성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실 이 영상에 다루지 못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해요. 실제로 요즘 고함량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그런 고함량 비타민은 과연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함량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다빈도로 호소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밖에 요즘 고함량 비타민과 관련된 몇 가지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